네, 안녕하세요. 돈도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3시 46분이고요. 새벽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동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녹화 중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날짜에 받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가 좀 늦게 동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비자 발급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한 달 반, 정확히 뭐 2달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제가 10월 달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필요한 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일단은 여권 원본과 사본이 좀 필요하고요.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외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필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여권의 사본입니다. 네, 사진이 나와 있는 여권의 사본을 준비를 하셔갖고 프린트를 한 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등본을 영문으로 떼시려면은 정부24 어플에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면 뭐 주민등록등본 영문 제출용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셔갖고 받으신 다음에 아포스티유라는 거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뭐 예를 들어 영문본으로 있는데 이 도장이 인증을 받은 건지 국가에서 정말 허락한 그런 서류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같이 들어갈 때 정부24 그쪽에 보시면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 있는 바코드 이쪽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아포스티유가 발급이 됩니다. 이것까지 프린트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범죄 경력 조회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지 그러면은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영문본으로 범죄 경력 조회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 조회서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도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빼놓지 말고 이것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뭐 경찰청에서 들어가시면은 뭐 편하게 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걸렸던 걸로 해서 한 30분 이내, 20분 이내로 대부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정증명서, 잔액증명서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영문본으로 필요한데 은행 잔고가 300만원 이상 USD 달러로 있으셔야 됩니다. 달러가 아니면은 그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표기만 그렇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일단은 농협은행을 사용을 해서 농협중앙회로 처음에 갔었는데, 이게 회사 근처다 보니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농협으로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를 한번 당하고 그 다음날에 갔기 때문에 내가 계좌를 쓰는 곳이 뭐 만약에 농협이면은 지역농협인지 아니면은 농협중앙회인지 이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주시고 가서 번호표 뽑고 이제 뭐 영문본으로 재정증명서, 뭐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요거 한번 떼주세요라고 하면은 그쪽에 사인하고 절차대로 하시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방접종 증명서, 이거 확열병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맞으셔야 되는데요. 확열병 같은 경우는 뭐 모기 바이러스라든지 열대 지역에서 뭐 좀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맞으면은 거의 뭐 유효기간이 평생 간다, 뭐 이렇게 반영구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웬만한 대학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필요한 게 정부 수입인지라는 거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한 36,800원인가 뭐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시고 은행에서 이거는 발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행으로 가셔서 수입인지 발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항열병으로 해서 뭐 백신 접종 이렇게 해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시러
가셔가지고 항열병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사는 좀 첫날에는 좀 그냥 살짝 따끔했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후유증으로 뭐 열도 조금 나고 몸살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좀 아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황열병 백신 가격은 4만 원 정도 해서 수입인지 36,800원 해가지고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건강검진 증명서가 좀 필요한데요. 건강검진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1년 이내에 건강검진 서류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마 유효기간이 3개월인지 1년인지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올해 내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증명서만 있으시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1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그 갱신을 해서 이거를 건강증명을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 카페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브라질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그 건강검진 증명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가는 뭐 프랑스 유학 아니면은 뭐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랑도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건강검진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비자 제출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시력검사, 청력검사, 뭐 키, 체중 뭐 여러 가지를 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여권사진, 증명사진, 여권사진 좀 필요합니다. 예, 여권사진이 필요하고요. 그 사진 한 장을 첨부를 해주셔야 이제 이 서류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게 되는데 보통 기간은 대기 기간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문제가 없으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서류를 찾으러 가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외여행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삼성화재도 다이렉트도 많이 찾아보고 카카오페이 해외여행 보험도 찾아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제일 저렴한 게 35만 원대 정도에서 비싼 게 삼성화재가 45만 원, 47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3만 달러 이상의 상해 사망이나 이제 질병 사망으로 내가 국가 해외로 이송 시 한국으로 반환했을 때 그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보험사가 이게 기준이 충족이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좀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그냥 안전하게 내 기준점에서 괜찮은 걸로 하자라고 해서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뭐 광고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서 국가, 저는 브라질로 가니까 브라질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충족되는 조건 3만 달러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 가입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나 증명서 발급, 영문 발급이라는 메뉴를 꼭 찾으셔야 돼요. 저는 챗GPT를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챗GPT가 없었으면 아마 혼자 진행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난이도가 이게 상당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여권사진 한 장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진 6개월 이내로 최근인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자 신청서 RDR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영수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브라질 콘술라도 대사관이에요. gov. 이쪽에 링크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비자로 들어가고 워킹 홀리데이로 들어가고 이런 메뉴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누르신 다음에 웬만하면 포르투갈어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기를 한국어로 해두시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보통 여쭤보는 거는 나의 주소, 내 이름, 내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머무를 장소, 그리고 지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한 4번, 5번 정도 지금 반려를 당했었어요. 이유는 일단은 여권에 서명된 사인이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영문으로 써가지고 한 번은 반려를 당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려당한 그 프린트한 이 RER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면 그것도 똑같이 반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가 되지 않도록 다시 처음부터 또 뽑아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만약에 반려가 됐다. 그럼 결격 사유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사관 쪽에서는 무조건 이메일로만 답장을 줍니다. 웬만하면은 G메일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뭐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것보다 G메일로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RER 서류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사인을 하는 칸이 이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사인을 해주시고, 영문으로 만약에 내 이름을 쓸 때에도 이름 먼저 쓰고 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름에도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땡땡 땡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름 성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요것도 대사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항공권 예약된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입을 하고 왕복으로 웬만하면은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왕복으로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뭐 예약 날짜, 내가 복귀하는 날짜를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설정에 따라 이제 나의 계획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관 예약 확인증이 최종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구글 폼으로다가 했을 때 모든 파일을 PDF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장으로 올리셔도 결격이 되시고요. 이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권부터 뭐 무슨 서류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사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름에 대한 이런 사인, 이것도 실물로 해가지고 A4 용지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것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 때문에도 제가 지금 결격이 됐어요. 대사관에서 이제 서류에는 뭐 친필 사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 사인, 여권에 대한 서명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무 사인이나 되는 게 아니고 여권에 써있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예약 확인증을 하다가 지금 얘기가 좀 샜는데요. 예약 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지금 서류가 통과가 됐고 구글 폼을 사용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 그 대사관 쪽에서 반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메일이 빠르게 옵니다. 바로 1시간 이내에 콘솔라도에서 이제 그 메일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는 100% 반려입니다. 99% 반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동적으로 이제 뭐 매크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반려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브라질 대사관에다가 이거를 전송을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그러면은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후 3시쯤에 대사관 예약이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캡처를 하시고 그 날짜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제출을 했을 때 내가 방문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뭐 오늘 방문하고 싶다 해서 안 되는, 이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내일 이렇게도 안 되고, 보통은 2주 뒤 3주 뒤로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대는 12시부터 1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사관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21일 날에는 안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날짜로 바꾸셔서 그것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CPF가 있으면 좋아요. 저도 CPF를 취득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수 서류로 워킹홀리데이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브라질에서 거주를 하고 내가 생활을 하려면은 무조건 필수라고 해도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CPF가 뭐냐면 이제 개인 납세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PF가 내가 주문을 할 때, 결제를 할 때, 아니면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모든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뭐 수수라고 하는 SUS 이런 의료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도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외국인 등록증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이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류들을 모두 완료가 됐을 때 이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비자 기간은 1년이고요. 비자 수수료는 무료인데 내가 입국하는 날짜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로는 재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를 취득을 했을 때 여권에 임시적으로 그 비자를 이렇게 요 사진으로 주는데 한 장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런 서류를 이 서류를 여기다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연방경찰에서 90일 이내 입국 90일 이내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서류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유의를 해서 연방경찰에서 등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권 원본, 사본, 영문 주민등록 등본,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아포스티유, 범죄 경력조에서 영문본, 아포스티유, 재정증명서, 영문본, 은행잔고 300만원 이상의 USD 달러, 비자 신청서, 이거 RDR 영수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권 내에 서명, 네, 서명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노란카드 황열병이고요. 정부 수입인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결제하셔야 되고요. 건강검진 증명서 그리고 또 필요하시고 해외여행 보험가입 증명서 영문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한 매 6개월 이내 필요하고요. 네, 브라질에 항공권 예약된 것 예, 뭐 브라질이 아니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예약 확인증 모든 이 서류를 PDF로 제출을 해갖고 예약이 확인이 됐을 때 그 스크린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CPF도 저는 기입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서류를요. 그래서 거주하시려면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준비를 맞춰갖고 방문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도더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